그녀의 손에 쥐어진 복권 한 장이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로또의 기적, 김순애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김순애는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죠. 73년을 살면서 몸이 기억했거든요.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물을 끓여서 보리차 한 잔을 마셨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굽은 허리, 거친 손이 보였어요. 이 나이까지 살 줄 몰랐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죠. 26살의 순애가 보였습니다. 젊고 예뻤어요. 옆에 남편이 서 있었고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지. 남편은 35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새 아이를 남기고 갔습니다. 장남 태수는 7살, 딸 혜진은 5살, 막내는 겨우 2살이었죠. 순애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다음 날 일터로 나갔어요. 아침부터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으로 점심에는 청소 일을 했고 저녁에는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되었죠.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순애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너희들만큼은 잘 살게 해줄게. 겨울엔 손이 트고 피가 났어요. 여름엔 땀에 젖어 옷이 무거웠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장남 태수의 학비도 내주고 딸 혜진의 교복도 맞추고 막내의 학원비까지 모두 마련했죠. 엄마, 친구들은 다 과외받는데. 태수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엄마가 알아볼게. 그날 밤 순애는 새벽 2시까지 일했죠.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였거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혜진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막내는 유학을 갔습니다. 순애는 기뻤어요. 이제 자식들이 잘 살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날이었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죠. 아니야. 이게 다 엄마 복이지.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태수는 바빠졌어요. 전화도 뜸했고 명절에도 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회식이 있어서요. 내가 바쁘니까 그러겠지.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 시댁 눈치를 봤어요. 엄마, 요즘 애들이 많이 아파서요. 그래, 애들 챙겨. 막내는 외국에 정착했죠.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혼자였습니다. 낡은 집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벽지가 뜯어져 있었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보일러는 자주 고장났어요. 고치려면 돈이 드는데 순애는 담요를 덮었죠. 겨울이 점점 춥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태수야, 어쩐 일이니? 태수는 거실을 둘러봤죠. 낡은 가구들이었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엄마, 여기서 계속 사시긴 힘드시죠?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태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우리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순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요양원? 네. 요즘은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있어요. 혜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요. 순애는 두 자식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이 불편해 보였죠. 죄책감과 회피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자.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나이 들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주에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다. 그날 밤 순애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보였어요. 웃는 얼굴들이었죠. 행복했던 순간들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로등이 깜빡이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그래도 너희가 잘 살면 됐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태수가 짐을 실었어요. 혜진은 서류를 챙겼죠. 막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짐 이게 다예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응, 이게 다야. 옷은요? 몇 벌 있으면 되지. 태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멀어졌죠. 순애가 평생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엄마, 여긴 공기도 좋고 조용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복도는 넓었어요. 간호사들은 친절했죠. 김순애 어르신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어요. 침대는 딱딱해 보였죠. 엄마, 여기 괜찮죠? 태수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방을 둘러봤어요. 낯선 공간이었죠. 응, 괜찮아.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혜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순애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래, 가봐라. 자주 올게요. 태수가 말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순애는 홀로 남았죠. 첫날 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어요. 복도에선 기계음이 들렸죠. 어디선가 신음소리도 났습니다. 순애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긴 내 집이 아니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방송이 나왔습니다. 7시에 식사를 하고 오전엔 건강체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순애는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죠. 김 여사님,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순애는 식당으로 갔어요. 밥은 맛이 없었죠. 국은 짰습니다. 반찬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집에선 내가 해먹었는데 순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태수예요. 태수야.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제가 요즘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바쁘면 오지 마. 통화는 3분도 안 돼서 끝났죠. 순애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났죠.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태수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죠. 엄마, 죄송해요. 해외 출장 중이에요. 순애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였어요.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을 만났죠. 저기,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박 노인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한 달 전에 들어왔어요. 가족들 자주 와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죠. 아니요. 바빠서요. 박 노인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죠. 여긴 다 그래요. 그의 눈빛이 깊었어요. 순애는 그 눈빛을 이해했죠. 밤이었습니다. 순애는 창문 앞에 섰어요. 창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가로등도 멀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죠. 아이들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정말 날 사랑했던 걸까? 손끝이 떨렸죠. 눈물이 맺혔거든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다가왔어요. 순애 씨, 오늘 복권방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복권방이요? 네. 가끔 산책 삼아 가거든요. 기분 전환도 되고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요양원 밖은 쌀쌀했어요. 바람이 불었죠. 순애는 외출복을 여몄습니다. 복권방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박 노인이 말을 걸었죠. 저도 자식들한테 버려졌어요. 네. 아들 둘 있는데 10년째 연락이 없어요. 순애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 노인은 쓸쓸히 웃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복권방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낡은 가게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한 장 주세요. 박 노인이 말했죠. 사장은 웃으며 복권을 건넸습니다. 순애 씨도 한 장 어때요? 저는 괜찮아요. 에이, 기분이라도 내봐요. 박 노인은 복권 한 장을 더 샀어요. 그리고 순애에게 건넸죠. 제가 살게요. 선물이에요. 순애는 복권을 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종이였어요. 고맙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복권을 서랍에 넣었어요. 이런 게 당첨될 리 없지. 그녀는 중얼거렸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 생각이 났어요. 버려진 기분이 들었죠. 이제 난 정말 혼자구나.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회색빛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순애는 복권을 잊고 있었죠.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 기상이었어요. 식사, 체조, 낮잠이었죠. 저녁이 오면 다시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박 노인은 가끔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오늘 날씨 좋던데요. 그래요? 복도라도 좀 걸어요.
방에만 있으면 병나요. 순애는 따라 나섰어요. 할 일이 없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TV가 켜져 있었어요. 오늘 로또 추첨 방송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죠. 몇몇 어르신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순애도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숫자들이 하나씩 나왔죠. 3, 17, 24, 32. 순애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아, 복권.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복권 한 장이 나왔어요. 다시 TV 앞으로 갔습니다.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죠. 순애는 복권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 17, 24.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심장이 빨라졌죠. 32, 41, 45. 마지막 숫자까지 맞았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숨이 멎은 것 같았죠. 이게 진짜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틀림없었어요. 1등이었죠. 순애는 복권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1등 내가.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복권을 가슴에 안고 있었죠. 이 돈이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병원비를 낼 수 있었죠. 아이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 불안이 앞섰어요.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 순애는 중얼거렸죠. 그 순간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쳤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서둘러 떠나던 아이들의 뒷모습이었죠. 한 달 동안 오지 않았던 시간이었거든요. 말하면 돌아올까? 순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박 노인이 찾아왔죠. 순애 씨, 어젯밤 복권 당첨 봤어요? 네, 봤어요. 1등 당첨자 나왔대요. 부럽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권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순애 씨, 혹시 우리 복권은? 박 노인이 물었죠.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꽝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어디 쉽게 돼요. 박 노인은 쓸쓸히 웃었어요. 순애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무거웠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죠. 일단 생각 좀 해봐야겠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복권은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죠. 가끔 꺼내서 봤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1등이었거든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처도 떠올랐죠. 요양원으로 보낸 그날이었습니다. 연락 없던 한 달이었어요. 돈 때문에 돌아오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 순애의 눈빛이 깊어졌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한 어르신을 봤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밥을 떠먹여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고맙네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순애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죠. 저분도 나처럼 혼자시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순애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요양원 마당이 보였어요.
몇몇 어르신이 산책하고 계셨죠. 모두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혼자이거나 간호사와 함께였어요. 여기 사람들 다 나랑 똑같네.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엔 버려진 사람들이 많았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돈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순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복권을 꺼냈어요. 오래 바라봤죠. 자식들에게 주면 다시 날 찾아올 거야.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돈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걸 알았죠. 그럼 의미가 없어. 순애는 천천히 복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았어요. 이 돈은 나를 위해 써야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뭔가 결심한 눈물이었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애는 요양원 원장실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김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순애는 가방에서 복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1등 당첨됐어요. 원장의 눈이 커졌죠. 네, 정말이세요? 네. 이 돈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기부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위해서요. 원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표정이었죠. 김 여사님, 정말 그러시겠어요? 네, 결정했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어요. 자식들한텐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말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순애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알게 되면 돌아올 거라는 걸요. 그때가 진짜 시험일 거라는 걸 알았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곧 알게 되겠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요양원 기부 소식이 지역 신문에 났어요. 익명의 기부자, 요양원의 거액 쾌척. 기사가 나간 지 이틀 뒤였죠.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어요. 엄마. 순애는 전화를 받았죠. 태수야. 엄마, 괜찮으세요? 태수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응. 왜? 지금 가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죠. 순애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알게 된 거구나. 1시간 뒤였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 차가 섰어요. 태수가 내렸죠. 혜진도 함께였습니다.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태수가 복도로 뛰어왔습니다. 순애는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 왜 이렇게 급하게. 엄마, 괜찮으세요? 태수가 순애의 손을 잡았죠. 오랜만에 느껴지는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았어요. 그 따뜻함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응, 괜찮아. 혜진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어. 둘의 눈빛이 불안했어요. 뭔가를 묻고 싶지만 참는 표정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신문 봤어요. 신문? 요양원 기부 기사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거. 혹시 엄마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응, 내가 했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이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 뭐라고요? 내가 기부했다니까. 무슨 돈으로요? 순애는 잠시 말이 없었죠.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권.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복권이요? 설마. 1등 당첨됐어. 한 달 전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짜야. 1등을 기부했다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다른 어르신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래. 왜요? 왜 그런 걸 혼자 결정하셨어요? 순애는 태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당황이 있었죠. 그리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혼자 결정하면 안 돼? 엄마는 가족이잖아요. 상의라도 하셨어야죠. 혜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우리 생활도 나아질 수 있었어요. 너희 생활? 순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 집 대출. 그래서 그 돈이 있으면 도움이 됐을 거 아니에요. 순애는 딸을 바라봤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기 온 뒤로 몇 번 왔니? 그건 한 달이야.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왔어. 태수가 변명했습니다. 바빴어요. 출장도 있었고. 바빴지.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는 바빴어. 항상 바빴지. 엄마, 그게 무슨... 돈이 생기니까 이제 시간이 생겼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죠.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나쁜 자식이에요? 나쁘진 않아. 순애는 딸을 바라봤어요. 그냥 솔직한 거지. 뭐가 솔직해요? 너희는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부담스러워했지. 혜진의 입술이 떨렸죠. 아니에요. 우린 요양원 보낸 거 기억해. 그때 너희 눈빛 봤어.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았어요. 안도했더라.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태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린 뭐예요? 그냥 나쁜 자식이에요? 아니야. 순애는 고개를 저었죠.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난 그냥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봐.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을 바랬어. 진심을 바랬어. 순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근데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몇몇 어르신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죠.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우리한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혜진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순애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다 썼어. 요양원에 기부했다니까. 전부요? 응, 전부. 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실망이었어요. 그리고 분노였죠.
엄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우리 생각은 안 하시고. 순애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너희 생각? 너희가 날 생각한 적 있어? 저희도 나름대로. 한 달이야.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이었어. 태수는 입을 다물었죠. 순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어. 뭐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는 거. 엄마, 마음이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 가족이지. 순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쓰기로 했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중요해요?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들도 나처럼 외로우시거든. 순간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린 뭐예요?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복도가 울렸어요. 어르신들이 놀라 쳐다봤죠. 순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먼저 엄마를 버렸잖아. 요양원에 보낼 때 이미 버린 거야.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이제 가봐라. 할 일들 있을 거야. 엄마, 괜찮아. 난 여기서 잘 지낼게. 태수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결국 태수가 돌아섰죠. 가자. 오빠, 가자고.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순애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잘 가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죠.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에는 새 건물이 세워졌어요. 밝고 넓은 공간이었죠. 창문도 컸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건물 입구에 작은 표지석이 있었죠. 모든 어머니에게 바칩니다. 순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일이었어요. 순애는 새 건물 복도를 걸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죠.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계셨죠. 모두 웃고 계셨습니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간호사 민지가 인사했어요. 순애는 미소 지었죠. 그래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봄이 왔어요. 식당도 달라졌습니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음식도 맛있어졌죠. 순애 씨, 여기 앉아요. 박 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늘 반찬 괜찮네요. 그러게요. 요즘 다 좋아졌어요. 박 노인이 웃었죠. 그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순애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다 함께 만든 거죠.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점심 후 순애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이 불었죠.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자식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죠. 그날 이후로 한 번도요. 순애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았죠. 그래, 이게 맞는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였어요.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죠? 실례지만 김순애 여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애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죠. 자신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덕분에 마지막이 편안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순애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우리 함께 잘 지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왔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순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편안했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죠. 참 예쁘네. 순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죠. 함께 공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태수가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혜진이 꽃을 꺾어줬죠. 그때는 진짜 행복했었는데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운 거였죠. 그래도 괜찮아. 그때는 진심이었으니까. 며칠 뒤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간호사들도 함께였죠.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김순애 여사님 생신입니다. 원장이 말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죠.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생일 축하드려요, 여사님. 민지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초가 켜져 있었죠. 소원 빌고 불어요. 순애는 초를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는 불꽃이었어요. 눈을 감았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전히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어진 거였죠. 후 하고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또 울렸어요. 밤이었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나 잘 살았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자식들을 키운 것도요. 요양원에 기부한 것도요. 응, 잘했어. 순애는 스스로에게 대답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애는 산책을 나갔어요. 요양원 마당을 걸었죠. 봄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어요. 벚꽃도 흩날리고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근처 유치원에서 온 거였어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었죠. 한 아이가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아이가 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작고 예쁜 민들레였어요. 순애는 꽃을 받았죠. 아이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고마워. 할머니, 행복하세요. 아이는 다시 뛰어갔어요. 순애는 민들레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소박한 꽃이었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행복 이게 행복인가 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였어요. 순애는 벤치에 앉아 있었죠.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날렸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어요. 문득 깨달았죠.
사랑은 주는 거였어요.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요.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죠. 이제야 알겠네.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들의 목소리였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순애는 눈을 떴어요. 햇살이 눈부셨죠.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 멀리 요양원 입구가 보였어요. 누군가 서 있었죠. 순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죠. 이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 순애는 다시 햇살을 쬐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벚꽃잎이 또 날렸습니다.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죠. 순애의 손바닥에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분홍빛이었어요. 연약하지만 아름다웠죠. 참 예쁘다. 그녀는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자식의 사랑은 때론 선택이 됩니다. 진심은 결국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돌아오죠.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만이 진짜 가족입니다. 순애는 배웠어요. 사랑은 받기 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다는 걸요. 작은 민들레 한 송이, 따뜻한 햇살 한 줌, 함께 웃는 이웃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셨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사연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